또 이분 재밌는 분입니다. 제천의 이근규 전 시장님. 아, 이분 정말 제가 고양시장 할 때 뵀는데, 네, 제가 웬만해서는 다른 지자체의 시장님에 대해서 제 눈높이보다 좀 높게 보거나, 아, 참 배우고 싶다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고양시장 할 때 8년 동안 같이 한 유명 시장님들이 성남의 이모 시장님 8년 하셨고, 또 제천의 이근규 시장님도 계셨고, 쭉 있는데, 저는 아무튼 그때, 이근규 시장님을 볼 때마다, 이분의 열정, 민주당에 대한 사랑, 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 함께 하려는 의지, 대단했어요. 또 이근규 TV도 열심히 하세요. 채성 TV 보고 개통했는데 아직 구독자가 좀 작아요. 그래서 오늘 이 충북 선대위원장을 일찍 맡으셔서 다른 후보들하고도 인간관계가 대단히 가까우신 분인데, 나는 제천의 미래, 충북의 미래, 충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낙연 후보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낙연 후보의 충청북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나 이분의 인맥을 보면 이제 전화 연결해요. 장난이 아니면 이근규 공동선대위원장인데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이근규 우리 전 제천시장님 겸 충청북도 이낙연 후보님 공동선대위원장님 맞으시죠? 네, 이낙연 후보의 팬클럽을 네. 이기는 회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이근규 우리 공동선대위원장님 소개한 거 혹시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네, 성남에 있는 모 시장님보다 더 존경하는 부분인데, 우선 우리 채성TV 구독자분과 또 전국, 전세계, 오늘은 호주, 뉴질랜드, 뉴욕 다 와 있어요. 이 이낙연 후보님 지지자분들에게 우리 이근규 공동선대위원장님 아주 멋진 격려와 응원의 인사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충북 제천의 이근규입니다. 우선 저는 정말 좀 아쉽습니다. 저는 영상으로 직접 이렇게 생방이 되는 줄 알고 넥타이에 와이셔츠, 특히 푸른색 나는 와이셔츠 골라서 지금 의상을 잘 갖춰 입고 나왔는데, 이게 음성만 나가는군요. 다음에는 영상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이라는 걸 아시고 의관을 정제하고 앉아서 이렇게 최성 우리 지도자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충청권에서 큰 틀에서는 이낙연 후보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최성에게 있습니다. 지난 4년 전에 우리 대통령 후보 경선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57%를 얻어서 1차에서 과반수 통과를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최성 시장이 저렇게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열정 있고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과 함께하면서 우리 정치사를 끌어왔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우리가 미래의 지도자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번에 좀 다시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막 고심을 하시더니 이분이 이낙연 후보를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최성이 선택한 이낙연 와주십시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만, 일당 10만의 그런 우군을 얻은 이낙연 후보에게 큰 승리의 기회가 도래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감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충청에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전 국민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많은 위기와 또 많은 두려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인류의 새로운 길,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대통령이, 어떤 지도자가 나와야 우리 삶을 지켜주면서 우리 함께 이 나라를 잘 끌어갈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후보들을 골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1910년, 지금 110년 전에 나라를 빼앗겼던 경술국주일입니다. 정말 가슴 아프죠. 그 당시에 우리 제천에서는 의병을 일으켜서 그 의병 정신을 통해서 우리 꺼져가는 민족혼을 일으켜 세웠는데요. 그때 그 역사를 돌아다 보면 잘못된 리더, 지도자 하나 잘못 고르면
민족사의 비극이 오고 국가가 망하고 그 속에서 백성과 많은 우리들은 신음하면서 절망된 그런 시대를 살게 된다라는 뼈아픈 교훈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 경술국치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날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최성 TV에 제가 이렇게 불려나온 것은 저에게도 굉장히 있는 기쁨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말 드린 이유는 아까 저를 극찬하셨기 때문에 오는 말이 고우니까 가는 말이 모아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팬클럽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충청에서 선택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같이 가보지 못했던 두려움과 불안한 시대를 잘 이끌어줄 우리들의 삶을 지켜줄 우리들의 리더가 이낙연 후보다라는 공감대를 저희 충청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근규 우리 총괄 선대위원장님 댓글이요. 네. 이 달변이십니다 하고 뭐 명연설입니다 하고 이근규 TV 이야기도 안 했는데 가서 구독 찍고 와서 지금 막 1900명 넘었는데 오늘 저를 압도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에 대해서 과분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근규 시장님 때문에 저는 충청도 승리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듣고 싶은 건 우리 지지자분들이 우리 이근규 시장님이 이제 시장으로 재직하셨던 제천, 또 충북, 충청도 이 일반 여론조사 말고 밑바닥 당심, 대의원, 또 선거인단 이분들의 리얼한 상황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니까요. 좀 한번 제천부터 시작. 벌써 1920명 구독자 넘어가고 나중에 저한테 한턱 내시고요. 이 제천과 충북, 충청도 당심, 대의원 표심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뭐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짧게 하자면 제가 지난번에 6대 민선시장에 출마를 하게 되었을 때 아무도 저가 이긴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여론조사도 그 당시에 현역 그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약 40%대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뭐 갑자기 출마하게 되는 바람에 약 17%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더블 스코어로 지고 있었죠. 그런데다가 어떤 상황이냐면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충청북도가 또 박근혜 대통령의 외가 쪽이라는 그런 여론 때문에 충북이 유난히도 그 친박이나 아니면 새누리당의 강세 지역으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민주당으로는 한 번도 시장이 당선되지 않았던 지역인 제천에 제가 당의 부름을 받고 출마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에 아무도 저를 당선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만 충청북도가 청주, 충주, 제천 이렇게 3대 시가 있는데요. 시 중에서는 저만 당선되고 또 제천시로 봐서는 민주당으로 해방 이후에 최초의 시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민심이 천심이라는 그런 말이 우리가 책에서나 보고 또 많은 어른들의 이야기를만 들었지 실전에 가서 보니까 그게 딱 맞더라고요. 백성들의 마음, 서민들의 마음 힘없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가슴속에 뜨거운 그런 그리움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민심이야말로 하늘이 내리는 마음이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겪었던 저의 경험과 또 민심을 파악하거나 접하는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랄까요? 그러한 입장에서 제가 한번 쭉 돌아다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제가 약간은 비과학적일지 몰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확보한 경험치에 바탕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 단양은 대략 봐서 이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이 뭐 1대1 투표니까요. 권리당원 숫자를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권리당원이 대체적으로 한 7대3 정도까지 목표를 두고 이낙연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1등, 2등과의 차이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3, 4, 5, 6등의 경우는 지금 상정하지 아니하고 1등과 2등의 경우에 1등은 이낙연 후보가 제천당에서 하는데 대략 한 65%에서 70%를 점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자신하고 있고 또 예측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뭐 잘 아시지만 이시종 지사께서 3선을 하셨어요. 그분이 국회의원도 하셨고 도지사 3선을 하면서 행정의 달인이요 선거의 규제라고 하는 그런 평을 받고 있어요. 왜 이시종 도지사를 3선 시켰을까? 충북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인물입니다. 어떠한 인물이 후보가 됐느냐에
따라서 그가 3선도 할 수 있고 초선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시용 지사를 꼭 닮은 그런 행정 달인이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도 했고 또 그러면서 충청과 호남과의 그런 강호축이라고 하는 강원도와 호남을 연결하는 열차를 통한 소통 그리고 문화적 교류, 지역 균형 발전을 만들어가고자 앞장서고 있는 분이 이낙연 후보이기 때문에 충북에서는 묘하게도 이시종 도지사를 보듯 이낙연 후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우열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정서적으로 보면 충북의 그런 양반 정신, 선비 정신을 같이 접목시켜 줄 수 있는 후보가 이낙연 후보다라는 그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는 경선대책기구의 상당한 분들이 이 지역으로 봤을 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영어로 얘기하면 메이저 스트림이라고 하죠.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로 이낙연 후보 쪽으로 많이 참여하고 이렇게 앞장서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전체를 계량적으로만 보자면 대개 6대4 정도가 되지 않겠나. 물론 6위 이낙연 후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들이 경선이 가까이 갈수록 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동을 치기 때문에 지금 저는 5.5대 4.5로 예측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은 큰 틀에서는 5.5대 4.5 정도의 그런 정말 피말리는 개가 싸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으로 좀 가보면요. 충남은 지금 양승조 도지사께서 대통령 후보로 정말 국민들의 사랑을 받다가 하여튼 당내의 여러 절차 때문에 지금 도지사로 다시 돌아가서 일하고 계시는데요. 이 양승조 도지사의 이 품은 또 말할 것 없습니다. 정말 양질의 리더십이고요. 그분은 변호사와 최고위원을 지낸 정말 우리 강단 있는 그러한 지도자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수도를 세종시에 만들려고 할 때에 그 당시에 다른 당에서 그걸 막으려고 했을 때 단식 투쟁을 하면서까지 그것을 성취해냈던 그런 결단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양승조 도지사를 선택한 충남도에 있는 당원들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 누구겠어요? 그것도 역시 이낙연 후보에게 많은 쏠림 현상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 직전의 도지사가 안희정 도지사였었는데 안희정 도지사 역시 많은 도민들에게 충망받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한 충남 도민들의 개혁적이면서도 안정을 바라고 그러면서도 품격 있는 그런 도지사를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당원들과 그 도민들의 마음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이낙연 후보에게 연결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은 권리당원 숫자가 또 좀 많고 지역도 좀 전체적으로 넓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호남과 경기와 충북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곳이어서 충남은 여러 가지 좀 여론이 좀 혼재돼서 여기도 저는 5.5대 4.5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전은 잘 아시지만 허태정 지금 시장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허태정 시장은 유성구청장을 재선하면서 잔뼈가 굵었어요. 우리 최성 시장하고 만만치 않은 두 관계신데 그 허태정 시장이 가지고 있는 시민 정신에 대한 그 공감대는 아주 놀라워요. 대전은 우리가 예전에 지금 보니까 세종시 얘기하지 예전엔 대전이 행정 수도다, 제2의 수도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발전해봤던 과학 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군사 전략 중이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이끌어갈 다양한 산업들이 거기서 성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안정적으로 런칭해서 발전시켜갈 수 있는 후보가 과연 누굴까 이런 합리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는 도시가 대전입니다. 그래서 대전은 어느 특정 후보가 가서 이빨린 소리하고 일시적인 인기몰이 한다고 해서 물론 여론조사하면 기분 좋으니까 막 눌러주죠. 그러나 내가 선택한 이 한 표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대전의 미래를 좌우한다라는 그런 선택을 하는 시점에서는 저는 이낙연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와 더 많은 선택이 간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좀 아전인수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대전도 저는 볼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전은 수도라기보다 대도시 형이라서 여기는 한 5대5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정말 특이한 곳입니다. 세종의 행정 복합 중심 도시 여기를 많은 발전을 시키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지만 그 공약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춘희 시장이 지금 재선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춘희 시장은 행정관 출신인데요.
그 행정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으로 재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세종시에 모여있는 분들이 단순하게 다른 지역과 달라서 무슨 토착민이거나 원주민이거나 어떤 이해관계에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세종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지도자를 고르는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는 하지만 지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에 우리 참 일 잘하는 그 이해찬 좀 우리 당 대표를 지내신 분이죠. 그분이 컷오프가 되고 대전 세종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어요. 우리가 그때는 저 다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세종 시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당선됐잖아요.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다시 복당하셔가지고 우리 당에서 자유롭게 경쟁을 해서 당 대표까지 되셨어요. 이런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해낼 줄 아는 세종 시민들과 당원들의 그런 모습은 제가 볼 때는 후보에 대한 인물 평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이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 공학을 전공한 박사처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 후보가 되어야만, 이 후보란 건 이제 모 후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 후보가 되어야만 세종시가 정말 이 나라의 정치 행정의 중심 도시가 되고 세계 속에 정말 세계 속에 워싱턴 DC처럼 그러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라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합니다. 그 후보가 누구겠어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제가 충청북도의 경선 대책을 맡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 지금 영상이나 이 TV를 저를 아는 분들도 많이 보시겠죠. 제가 만약에 허언을 하거나 교원 영색을 하면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좀 비판하지 않겠어요. 저는 굉장히 진지한 뜻에서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세종시도 인물을 보고 뽑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거기도 박빙승부로 저는 보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또 이재명 지사 캠프에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해찬 존경하는 대표님이 또 가서 가담하고 있는 흔적이 보여요. 그게 이제 너무 일방적으로 한 후보가 당선이 돼버리면 공천 이후에 통합과 통합의 일부는 감정적 공간이 생길 것 같으니까 아마도 지혜롭게 그렇게 가서 결합하고 계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너무 길죠? 아니. 지금, 네, 말씀하세요. 예, 대전, 충남, 세종, 충북은 전체적으로 산술적으로 합산해도 5.5대 4.5 정도가 되고요. 저희 민심으로 보았을 때는 한 6대4로 앞서 있는 것이 이낙연 후보의 현 주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죄송해요. 이제 다시는 저를 안 불러주실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충청인은 양반정신, 합리적인 그런 사고, 그리고 중도 개혁적인 안정 속의 비전을 선택하는 그런 민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제가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귀결점이 누가 있겠어요? 그 길을 따라서 가만히 가보면 거기에 나타나는 인물은 이낙연 후보예요. 물론 정세균 후보 대단히 훌륭합니다. 아마 그 두 분이 단순하게 인물평가와 지도자로 평가로 봤을 땐 두 분 다 용호상박일 거예요. 다만 지금 현재의 시대 상황과 우리 당의 입장, 그리고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낙연 후보가 좀 더 앞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후보 쪽으로 많이 몰려있다는 것을 양해하실 거라고 보고, 어쨌든 충북에서, 충청권에서 봤을 때는 1위 후보는, 인물평가의 1위 후보는 이낙연, 2위 후보는 정세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답이다. 물론 거기에 투표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어쨌든 저 이근규 위원장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민심을 제가 쭉 점검한 리포트다라는 말씀에서 제가 꼭 저 방송국 리포트처럼 이렇게 답변하고 길게 했지만 저도 SBS 서울방송 출신으로서 허위 사실 공표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또 말씀드립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장 댓글 보고 계세요? 혹시? 댓글 제가 잠깐씩 댓글 보고 지금 네네. 우리 이근규 공동 선대위원장이 인터뷰하는 동안에 댓글 못 보셨죠? 네, 제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내용이 네네네. 이게 정말 이런 정말 이 명연설가와 달변가가 어디 있느냐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출연을 시키고 다른데 모시고 인물이 난리가 아닌데 하나만 딱 조금 이견이 있는 건 이해찬 선배님 평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이제 알아먹고 우리 이근규 시장님이 나중에 또 정치하실라니까 그래서
그거 빼놓고는 다 동의하신다는데, 이게 댓글 쓰신 분에게 제가 답은 아니지만, 네. 이해찬 대표 우리 당의 정권 재창출에 큰 자산입니다. 네, 알았어요. 예. 그 이야기 충분히 하셨으니까, 자, 충청도 사람 이렇게 말해요. 아유, 그러니까. 우선은 예. 너무너무 충분한 설명을 잘해주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네네. 동시 접촉자가 6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근규 시장님 인터뷰 하고 있는 순간에 네네. 최성 구독자가 올림픽 신기록을 갱신한 거예요.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네네. 이근규 TV에서 내일이든 모레든 네네. 이낙연 후보님 위한 이런 충청권에 대해서 라이브를 한번 하실 생각 있으면 이야기하시면 언제든지 기회를 주시면 아니 이근규 TV에서 라이브를 하면 우리가 다 지금 제가 이제 10,000명 오늘 돌파할 것 같으니까 지금 2,000명 돌파했어요 구독자 지금 벌써 근데 한 5,000명 금방 넘는데 내일이든 모레든 한번 하시겠습니까? 아니 좋습니다. 저는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이제 이근규 TV가 우리 하면 아마 내가 볼 때는 뒤집어질 것 같아 지금 이런 분위기가 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제가 원님 덕에 나발부로 네. 죄송한데요. 하나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권리당원 A원 그리고 이낙연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난번 일본에서 있었던 우리 배구 선수들 알잖아요. 지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우리 김연경 선수가 뭐라 했어요? 후회 없이 하자. 정말 우리가 이 순간을 후회 없이 하자. 더 이상 후회 없게. 그 말이 바로 이 경선에서 우리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이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한 표를 이겨도 감사하고 두 표를 이겨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2021년 코로나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을 때 새로운 리더 이낙연을 위해서 충청권에서 원 없이 후회 없이 뛰어놀아 라는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이 충청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려시대에 왕건이 얼마나 충청권을 중요하게 봤으면 청주, 한시, 문중과 혼사를 맺었겠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이낙연 대표가 우연의 일치겠죠. 그 이낙연 대표가 이낙연 후보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지 않았겠지만 며느리를 충청북도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단양 출신이죠. 거기에다가 청주 한시더라고요. 이 역사 속에서 배운다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거 참 놀라운 그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서 우연의 일치를 하더라도 저희 충청권에서는 이것을 자랑으로 알고 고려시대 이후로 우리가 융성했던 그러한 모습을 꿈꾸면서 이낙연 후보를 위해서 후회 없이 뛸 것이고 또 뛰자고 저는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최성 TV 구독자 여러분 충청권을 사랑해 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위원장님 이근규 네. 우리 위원장님 댓글에서 네. 왜 최성이 대단한 지도자로 네. 그 당시 함께 시장했던 성남을 포함한 다른 어느 시장보다도 이근규 시장님을 높이 평가했는가를 알겠다는 거예요. 저는 만날 때마다 우리 시장님한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저를 격려하시냐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노래방에서 마이크 안 놓으시는 스타일이라고.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기회를 줬을 때 이렇게 아주 그냥 진을 뽑고요. 기회 안 주면은 전 무거운 수행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기 일건 어때요? 네. 내일은 준비하셨다 화요일 날 화요일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화요일 저녁에 이근규 TV를 8시쯤 라이브 하고 이야기 하시다가 저를 전화로 연결해 주시면 제가 우리 쪽에 있는 10,000명 모시고 이근규 TV 가가지고 오늘 하셨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 한번 검토해 보셔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 아까 이제 충청권 전망을 이제 이 충북 또 제천, 충북, 충남, 대전, 세종 분석을 했는데 다들 너무너무 세부적이고 공감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5.5 대 4.5 박빙 잘하면 또 6 대 4 이렇게 전망을 하시면서 이제 충청에서의 이낙연 후보의 승리를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하셨는데 이 분위기로 봤을 때 민주당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의 승리를 확신하는지와 또 적극적인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충청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마지막
다음 주까지 해주면 좋은지 마지막으로 원 없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원업이라는 말에 제가 아주 깊이 감동을 하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충청권이 참 재밌는 지역인 것이요. 지난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에 이제 제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조직 특보를 했을 때 우리가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우리가 낙선을 했지 않았습니까? 너무 가슴 아팠죠. 그리고서 다시 이제 탄핵으로 인해서 새롭게 후보를 경선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존경하는 우리 최성 전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현직 시장으로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했었던 그런 장본인으로서 아주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절에 이낙연 후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과 유사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인정을 받고 기대를 얻고 있고 또 많이 높이 평가받고 있는 지도자인데 어느 선거나 100% 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문재인 후보는 우리 당의 보물이었습니다. 또 우리 시대와 또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시대를 정말 선하고 따뜻하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 먼저인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방점을 찍을 그런 지도자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최성 후보님 죄송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경선에서는 57%를 얻었어요.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낙연 후보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1등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더 얻어야 되겠지만 제 예상으로는 과반수까지는 안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 당의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이에요. 국민 경선을 통해서 참여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 그런 지혜로움으로 봤을 때도 이낙연 후보가 1등을 해도 50%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서 그럼 다른 후보가 또 1등하면 어떨 것이냐? 그도 역시 마찬가지 과반수 될 수는 없습니다. 과반수가 만약에 넘는다고 한다면 절대적 지도력이 있는 경우에만 그럴 텐데 그때는 문재인 후보인데 그때 우리 예상치로는 한 70%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박근혜 탄핵을 이뤄낸 촛불혁명의 그 민심을 얻고 그 상징으로 나왔던 대표 주자인데 60%를 못 얻고 57%, 그것도 굉장히 많이 얻은 겁니다. 그래서 1차에서 그냥 과반수가 넘어서 끝났죠. 그때의 2등이 몇 표였냐면 21.5%였었어요. 3등이 21.2%, 0.3% 차이로 2, 3등이 갈렸는데 그때의 이재명 후보가 3등을 했었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아슬아슬하게 밀렸던 분이 최성 후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때의 충청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재인 후보가 47%, 그 당시에. 그리고 2위였던 후보가 충남 도지사 하던 그분이 36.7%,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15.3% 이렇게 얻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가 전체에서 얻은 21.2%보다 훨씬 못 얻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충청권이라는 데는 인물을 보거든요. 어떤 단순한 그 말재주 가지고서 저처럼 말을 그럴듯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뭐 잘 되지 않은 겁니다. 인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안희정 후보는 충청권 후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뭐 확인한 건 아니지만 충청권에서만 1등 해도 미래가 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도 세웠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어디 출신이다. 왜 요즘 뭐 충청 대망론 이런 얘기 하는 일부 참 못난 정치 평론가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충청 대망론이라고 하는 것은 충청도 출신이거나 충청도 출신의 자녀들이 충청 대망론의 대상이 아니고 충청인들의 이렇게 인물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중도 개혁성을 통한 국민적 통합과 화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러한 선택을 받은 충청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한다라는 그러한 매우 격조 있는 그런 언어예요. 충청 대망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충청도 이번에서 이기는 후보가 상당한 비전을 가지고 이 경선도 이끌어갈 것이고 국민들의 공감과 또 불안에 떨고 있는 혹은 아파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된다. 그 자리에 이낙연 후보가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저의 맹종이 아니고 아까 쭉 제가 길게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민심을 제가 쭉 청취하고 분석하고 또 취합해 본 결과로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충청에 많은 기대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권리당원이
아무리 지지를 많이 하여도 투표를 하지 않으면 내 마음뿐이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갑돌이와 갑술이라는 얘기 있죠? 평생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않고 쳐다보고 가슴만 끓고 있다 보니까 평생을 만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했다는 게 갑돌이와 갑술이라는 우리나라의 정말 민족의 일정한 또 하나의 묻지 못할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돼. 말로 할 기회가 없잖아요.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권리당원은 길을 쓰고 내가 이 합표를 하기 위해서 한 달에 1,000원씩 내놓으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불을 쳐다보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보고 앉았다가 헬리에 눌리면 지금 잠깐만 내가 좋은데 아니 다만 그 누구 속에는 우리 충청인들은 그러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낙연 후보를 찍는 분들이 6대4로 많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투표를 높입시다. 그래서 권리당원 투표율이 통상적으로 우리 정책을 위반하거나 혹은 뭐 당 대표 경선할 때 투표율이 일정 부분이 있었다면 그거보다 적어도 20, 30%가 높은 그런 투표율을 충청권에서 보여줌으로써 충청 대망론이라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충청도에서 이긴 사람이 호남에서 이기고 영남에서 이기고 수도권에서 이기고 이 나라 전체를 이겨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자 말이죠. 할 수 있죠? 우리 모두 그렇게 해서 새로운 미래를 잘 열어갈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그러한 경선 과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말 원 없이 하려고 해도 너무 길다 그냥 나 지금 여기 잠깐만 이게 제가 이제 우리 TV 방송하면서 한 몇 번 끝내려고 하다가 안 끝내가지고 한 10번 정도를 이제 마지막으로 했는데 오늘 이근규 우리 저 공동 선대위원장 내가 세보니까 한 20번은 끝낼 듯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긴 연설 때문에 쓰러진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완전히 우리 이근규 우리 아무튼 공동 선대위원장이 아주 내 최성TV 사상 최고로 아주 멋진 연설이라고 하고 다 너무 좋아하시고요. 아무튼 감사 올리고 결국은 충청 승리 또 민주당에서 경선 승리 이야기하면서 제일 오늘 이근규 우리 공동 선대위원장님 말씀 중에 제가 깊이 공감하고 또 충청도 당심 민심에서 중요한 게 충청도는 역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분 뽑을 때 결국은 인물 보고 합리적이고 또 정말 책임감 있고 이런 분들을 뽑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정말 적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진짜 마지막 이번에는 30초 최성TV와 이낙연 그 후보 지지자들한테 30분 딱 끝나면 이거 그냥 끊기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낙연이 이근규 TV 신청과 함께 감사 인사 30초 재입니다. 시작. 잠깐요. 제가 출연을 안 받을 테니까요. 1분을 좀 해주세요. 1분으로 이거 내가 물어보고 우리 저기한테 댓글 하는 거 30초를 드린다는데 1분을 부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 얘기하는 거에 벌써 10초가 벌써 5초 지나갔대. 30초. 자 1분 쓰세요. 자, 이거 다시 무효하고 다시. 제가 작년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 등록도 못하고 배제가 됐습니다. 정말 가슴 아팠어요. 정말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런데 저는 저 개인의 문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정말 정권 재창출을 하고 또 새로운 지도자를 만드는 일에 내가 마지막 봉사할 기회를 가지려면 탈당하고 무속 나가는 것은 자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꾹 참았습니다. 그때 그 마음으로 제가 제천 단양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제천 단양이 저희가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세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제천 단양에서 다 졌습니다. 충청권에서 DJP 연합을 하고 또 노무현 후보께서도 후보 단일화를 하고 뭐 이런 많은 승리를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촛불혁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천 단양에서는 졌어요. 저는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제천 단양이 한 번이라도 이기는 모습을 꼭 제가 실현시킴으로써 제가 정치한 제 나름대로의 제 속 가슴의 성취를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려다 보니까 그 일을 만들려면 후보가 좋아요.
제가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이 보수 세력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에게 가서 당은 어디가 좋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이 사람이 최고 아니에요? 우리 사람 보고 이 나라 바로 세웁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러려다 보면 이낙연밖에 없이요. 저는 사지선다형 문제를 골라봤어요. 후보들 놓고 엑스표를 하나씩 쳐보니까 남는 후보가 딱 둘이더라고요. 정세균하고 이낙연 후보. 그 둘 다 좋은데 지금은 이낙연 후보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와 함께 새로운 정치혁명을 꼭 이뤄내겠다라는 각오로 충청도를 누비고 있습니다. 눈물로 누비고 땀으로 누비고 있습니다. 최성 우리 시장님 제 가슴 속에 있는 아픔을 잘 아시죠? 저도 최성 시장님의 가슴 아픔을 압니다. 자기의 개인의 가슴 아픈 것을 딛고 나라와 당과 모든 대중을 위해서 헌신하는 최성 시장님 사랑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들의 마음에 공명을 울려서 이 시대에 좋은 교훈으로 우리가 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하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회 없이 하겠습니다. 최성 시장님 화이팅!